한여름 무더위부터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까지 지친 일상 보내시는 분들 많으시죠? 얼마 전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바로 방탄소년단이 앨범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8월 21일 디지털 싱글 앨범으로 돌아온다고 하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반가운 8월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방탄소년단으로 시작해 방탄소년단으로 끝나는 이야기. 여기는 방탄천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자 쿨라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컴백은 올 2월에 발표한 Map of the Soul 7 이후 6개월 만인데요. 그 사이에 슈가의 믹스테이프와 일본 정규 앨범도 발표하고 팬들과의 소통도 꾸준히 하면서 공백기 아닌 공백기를 가졌죠. 이렇게 바쁜 와중에 디지털 앨범까지 준비했다고 하니 새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모실 분들도 제게는 너무나 대단한 분들입니다. 바로 아미들을 만날 건데요. 아미 중에서도 저처럼 일과 덕질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있는 워덕벨 N년차 아미이자 방탄소년단에 관한 솔직한 대화를 책으로 내신 분들이에요. 누나들 네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분의 일상생활을 보호하고자 오늘 이렇게 선글라스랑 마스크를 쓰고 오셨는데 이 네 분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서 저희 지켜드리기도 합시다.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라고 하고요. 저는 입덕 부정 기간이 굉장히 길었지만 인정한 뒤로부터 계속 성덕길을 걷고 있는 직장인 30대 아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필명 보미이고요. 저는 이제 7년차, 일한 지 7년차 사회인이 된 30대 아미입니다. 별명은 지옥에서 온 올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묘웅이라고 하고요. 저는 방탄소년단 가사 처돌이 밤마다 가사를 읽으면서 눈물 짓고 사는 감성 돋는 프리랜서 작가인 N년차 사회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필명 CD라고 하고요. 저도 7년차 사회인이고 방탄을 좋아하면서 존버가 특기가 되어버린 아미입니다. 그러면 오늘 네 분이 함께 하신 오늘의 할 일 방탄이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느끼는 솔직한 감정들을 녹취해서 만드셨더라고요. 어떻게 책을 내시게 됐나요? 사실 저는 2018년부터 방탄소년단을 주제로 잡지를 먼저 만들겠다고 독립출판을 하겠다고 만난 사람마다 붙잡고 떠들고 다녔었는데 그땐 겁이 없어가지고 책을 뚝딱 만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혼자서 잡지 한 권을 만드는 건 역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안만 만들어두고 묵혀둔 상태로 1년을 더 있었는데 갑자기 주가 운명처럼 카톡을 딱 보냈죠. 방탄소년단 관련된 책을 아미 4명 모아서 만들어보지 않을래? 이렇게 카톡 보자마자 저 그냥 두말 않고 바로 좋다고 예스를 외쳤고요. 그때 하필이면 고민보다 그 정서에 제가 심하게 과몰입을 했던 때여가지고 이거는 꼭 해야 한다라고 하고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친구들을 포함해서 지인 중에서 이제 30대 아미들이 좀 많은 편이었는데 그래서 그 아미들이랑 얘기를 나누는 톡방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 개씩이나? 네, 심지어? 여러 개, 심지어. 이게 단톡방도 있고 갠톡방도 있었는데 거기서의 그 대화들이 대부분 다 재밌고 공감 가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많은 얘기를 너무 많으니까. 일단 학생 때랑은 다르게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뭔가 학생 때는 공부를 뭐 우선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저희는 맞아. 그런 거 그런 없이 직장인이니까 우선순위인 게 없어서 그런 내용들이 되게 공감이 갔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게 돼서 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저는 운 좋게도 이렇게 비슷한 생각을 가진 덕질하는 친구들을 되게 많이 만났는데 혹시 덕밍아웃을 못하고 외롭게 덕질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덕질을 즐겁고 행복하게 이제 나눠보자고 그래서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함께 덕질하는 친구를 덕메이트라고 하는데 덕메이트 네 분이 모이니까 이렇게 멋진 책도 만들고 저도 이제 작가가 되고 싶은 게 어릴 때부터 꿈이었는데 네 분은 벌써 작가가 되셨어요. 축하드리고. 그럼 그 네 분이 그 방탄소년단을 좋아하기 이전부터 서로 아시던 사이인가요? 사실은 저랑 이 용이랑 저 친구 주는 같은 회사를 다니는 동료였어요. 그래서 저희 셋은 그렇게 알고 있었고 여기 가운데 앉은 봄이랑 저랑은 대학 친구이자 덕매였어요. 그래서 주가 먼저 책을 만들다고 제안을 줬을 때 이제 회사에서 자주 만나는 저희가 이제 셋이 합심을 했고 여기에 덕매를 데리고 오면 조금 더 재밌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봄이를 꼬셔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가만히 이제 그냥 둘이서 덕질을 하다가 뭐 예전부터 근데 그런 얘기 하긴 했어요. 저희가 이 흘러 넘치는 방탄에 대한 사랑을 물로 만들어 보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데 실천하지 못한 와중에 이제 시리 덕분에 주랑 묘용을 알게 돼가지고 이렇게 모이게 돼서 하는데 또 이제 각자 딱 모이고 보니까 너무 신기한 게 이제 서로 너무 다르고 또 이제 서로 보완이 될 수 있는 구성이더라고요. 따로 이렇게 조정을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되게 뭐 얘기 즐겁게 하면서 추억 쌓아가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음양오행설 약간 오행처럼 서로를 이렇게 보완해 주시는. 어떻게 이렇게 네 명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약간 이런 건가요? 네 분이시니까. 약간 그런 느낌. 그렇군요. 이게 책 제목부터 저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오늘의 할 일 방탄이라니까 이게 일이면은 야근도 힘들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일이라면은 매일 야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자기 전에 보고 자니까. 책 제목처럼 일방탄 하고 계시나요? 방탄 루틴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뭐 사실 많은 아미분들이 다 하고 계시는 거라서 저희가 되게 뭐 특별하거나 그럴 건 없는데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매일 한 가지 빠지지 않고 하는 게 출근길에 꼭 방탄 노래를 듣는 것 같아요. 하루의 시작을 탄이들과 함께 조금 상큼하게 시작할 수 있기도 하고 또 제가 약간 저혈압인데 아침에 텐션이 되게 많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지옥철에서도 이렇게 약간 텐션 업하기 위해서 뭐 나투데이나 마이크 드랍처럼 몰아치는 몰아치는 노래를 많이 듣기도 하고 요즘에는 소아 답도 없는 고민 그 속에 빠져있지 마 이런 걸 들으면서 가사를 곱씹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조금 더 활기차지는 것 같아요. 이 네 분이 사실 녹음 들어오시기 전에 그 애정이 너무 넘쳐서 주접처럼 보이지 않을까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제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제일 주접더니까 왜냐면 제가 정말 애정이 넘치는 것도 있는데 그 방탄 노래들 신나는 노래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뭔가 되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춤추는 모습을 가끔씩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보미님도 일일 방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네. 근데 요즘 갑자기 현생이 몰아쳐가지고 일일 방탄을 이제 조금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생에 치일수록 출구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하루에 못하더라도 이제 묵히더라도 이제 뭐 다들 하시는 거겠지만 일단 트위터 들어가서 보고 위버스 가서 누가 와서 어떤 소식을 전해주었나 보고 오늘은 태영인가 뭐 왔나 이런 거 보고 하고 이제 유튜브 정주행도 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노래는 거의 매일 듣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리가 출근송으로 소아시 최고다라고 이렇게 말해준 이후로 저도 계속 그렇게 소아 듣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막 다 만들어 버리고 요즘은 이제 운동을 좀 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웹 오브 더 소울 7의 그 이너 차이드를 들으면 이제 온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시작을 상큼하게 하는 그런 좋은 노래가 그렇게 들으면서 이제 하고 있어요. 저는 주로 유튜브 채널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야근하는 느낌으로 밤에 주로 유튜브 채널은 꼭 보게 되는 것 같고 뭐 개인적으로 바쁜 시기여서 예전만큼 계속 틀어놓지는 못하더라도 짬짬이 중간중간 틈이 나면은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에는 짧게도 볼 수 있으니까 더 자주 찾게 되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다른 친구들이 얘기해 준 것들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하는 거니까 좀 다른 결의 그건 기본이다. 것을, 그건 기본이다. 당연하죠. 이 정도는 기본이다. 거는, 기본이니까 좀 다른 결을 얘기하자면 저는 진짜 잘 실행하고 있는 게 그 방탄소년단이 매니저가 되는 게임을 혹시 해보셨나요? 네, 해봤습니다. 네, 그거를 런칭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하루도 빼먹지 않고 그거 대단한데. 왜냐면 그게 이제 좀 처음에 느리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쵸. 뭔지 아시죠? 처음에 좀 잘 되다가 나중에는 이제 좀 더딘 구간이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저도 이제 하다가 중간에 너무 느린데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루도 안 빼먹고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니. 그렇죠. 거기 일일 퀘스트 같은 거 있지 않나요? 그걸 무조건 깨야 돼요. 그게 또 오후 2시에 리셋이 되어서 제가 매일 오후 2시에 이제 들어가서 계속 일일 퀘스트를 무조건 깨고 있죠. 이 하루에 뭔가 한 가지를 빼먹지 않고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눈낮이 수학 했었는데 눈낮이 수학을 매일 10장씩인가 풀어야 되는데 항상 못하고 엄청 밀려 있었거든요. 이게 매일 오후 2시 접속해갖고 쉽지 않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가 굉장히 좀 이렇게 속에서 이제 불날 것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사회인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럴 때 잠깐 산책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가서 파이어를 들으면서 파이어 불타오르셨어요. 네, 이렇게 좀 심지어 이렇게 원피스를 잘 차려입고 회사 주변을 달립니다. 하이힐 신고. 저 멀리서 보면 되게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한 바퀴 좀 달리고 나면은 되게 좀 속이 편해지더라고요. 네, 약간 스트레스 받을 때 매운 거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파이어라는 노래가 저한테 되게 불타 노래가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가지가 또 운전할 때 밤바람이 여름이지만 밤바람이 시원할 때가 있어요. 밤에 운전할 때 보면은 이게 제 차에 선루프가 있는데 루프를 열어놓고 유포리아를 틉니다. 그리고 그 콘서트 혹시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이제 그 뮤비에서도 그렇고 우리 정국 씨가 유포리아 이렇게 하잖아요. 뭔지 아시죠? 네. 그거를 이게 상상을 하면서 밤바람을 맞으면은 기분이 되게 좋아요. 유포리아가 극치의 어떤 행복을 뜻하는 영어 단어잖아요. 그런 느낌이 저한테 뭔가 전해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고 네 분은 그러면 어떻게 입덕을 하셨는지 입덕 시기도 다 다를 것 같은데. 네, 좀 다 조금씩 다르고 이제 계기도 조금 다른데 저의 경우는 이제 2017년 연말 무대 중에서 그 매일 땡 뮤직 어워드에서 이제 그 봄날 무대가 있어요. 거기서 그냥 이제 연말이니까 시상식 챙겨보는 편이긴 하거든요. 이제 만빵에서 보다가 이제 저 깃털처럼 춤을 추는 아이는 누구지? 하면서 이제 속절없이 빠져들었죠. 정말 깃털 같은 그런 어떤 아름다움을 네, 가지신 분이죠. 바로 지민 씨였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거 되게 레전드 무대가 돼가지고 그게 아마 세계적으로 굉장히 화제가 됐던 무대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죠, 맞죠? 저도 사실 그 무대에 포함해가지고 지민으로 입덕을 해가지고 정말로 근데 저 생명체 뭐지? 진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조금 잘 현실 세계에서는 안 쓰는 단어인데 진짜로 그때 영상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 귀여운 생명체 뭐냐라고 생각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한 적 있어요. 저 신의 피조물 뭘까? 약간 피조물 맞아요. 그렇죠. 그 네. 어떤 느낌인지 딱 느낌이 전달되지 않나요?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생명체가 저렇게 아름다운 피조물이 이런 느낌? 네, 맞아요. 넋을 놓고 봤습니다. 넋을 놓고. 그렇게 하다가 파이드 파이퍼를 듣는 순간 완전히 그 방며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휘감아 몰아치는 그런 입덕의 계기는 결정적으로 파이드 파이퍼라는 노래였고 네, 그래서 방탄 노래를 계속 듣고 하다가 특히 RM의 음악이 제 스타일인 곡들이 많아가지고 네, 음악으로 저는 입덕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저는 진님 때문에 입덕을 하게 됐는데요. 그 2018년 그 재작년 KBS 연말 가요 시상식 마지막에 이제 아모르 파티에 맞춰서 다 같이 춤을 추는데 거기에 이제 맞춰가지고 막 춤을 추는 진님의 모습. 땡땡. 이거랑 그 야광봉 같은 거 흔드는 그걸 보고 이제 저는 입덕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그 이전에 그 M 뮤직 어워드에서 아이돌 스페셜 스테이지
이제 현장에서 제가 봤는데 그때는 팬이 아니었는데 그때 좀 넋을 잃고 봤던 것 같아요. 처음 이제 만나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특정 멤버가 아니라 방탄 전체에게 이제 빠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거죠.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에도 방탄을 처음 이렇게 인식하게 된 거는 지인 때문이었는데 TV를 돌리고 있는데 너무 잘생긴 사람이 나와서 이 사람은 뭐지? 하고 막 검색창에다 검색을 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검색을 하면은 알고리즘으로 엄청난 영상들이 이제 쏟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계속 보다가 한눈에 확 끌린 영상이 있었는데 바로 노모어드림에서 비님이 장래희망 넘버원 공무원 이 가사에서 되게 순수한 공부벌레처럼 안경을 쓰고 있다가 확 돌아서 안경을 던져버리잖아요. 그 심쿵하는 순간, 네, 심쿵. 거기서 아니 무슨 이런 야누스가 이렇게 어떻게 사람이 흙과 백의 양면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천재적인 모먼트가 있나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처음 그 짤을 저장해서 그때부터 입덕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페나저에서 네. 소장짤이 되는 그런 순간이었군요. 네. 역사적인 순간. 네, 그때까지는 잘생긴 진이 있는 방탄소년단이었다가 이제 내 새끼가 되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네. 아이가 되는 순간. 네, 맞습니다. 네 분이 입덕하게 된 무대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 무대들이 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데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자기 전에 항상 또 보고 있고 저의 일하는 특성상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저도 함께 다 봤을 겁니다. 네. 그 무대들이 굉장히 머릿속에 지금 재생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한 16개 정도 이렇게 레전드 무대가 지금. 그렇죠. 말만 해도 막 상상이 되는. 네, 같이 신이 나네요. 네. 네. 그래서 방금 시리님이 처음으로 저장한 방탄짤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른 분들도 기억에 남는 짤이 있을까요? 혹시 내 휴대폰에 저장된 짤 중에 베스트로 꼽는 짤이 있다면? 이거 저한테 진짜 어려운 질문이에요. 너무 많아서. 제가 아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짤 덕후거든요. 짤 덕후인데 방탄 짤만 진짜 휴대폰에 2,000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 베스트를 꼽으라면 역시 처음 반했던, 처음 저장했던 이제 진님의 야광봉 흔드는 짤. 그쵸. 그 GIF 짤 그게 저의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짤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은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와 주세요. 네, 다음 명님. 네, 저도 RM이 주간 아이돌에서 EXID 위아래 안무를 추는 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그 짤을 볼 때마다 저의 우당탕탕 신입사원 시절 왜 생각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그렇게 인간미가 넘치게 보이더라고요. 시키니까 또 빼지 않고 다 하는데 열심히 하는. 네, 열심히 하는데 그 모습이 되게 좋은데 그러면서도 뭔가 너무 재밌고 웃긴 그 짤이 생성됐다라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금의 멋있는 청년, 완벽하고 건실한 청년 RM의 모습도 좋긴 한데 예능에서 가끔 보이는 헐렁한 모습이 저한테는 너무 반전 매력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베스트 짤로 꼽았어요. 또 시리가 그 RM의 헐렁 모먼트 짤을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따로 그 폴더가 있어요. 네. 저는 이상하게 멤버들이 그렇게 약간 살짝 어떻게 보면 망가져야 된다고 하나? 흐트러지는 망가진다고까지 할 수는 없고 코믹한 그런 짤을 보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네. 일본 여행에서 보시면 멤버들끼리 하는 예가 있는데 이렇게 막 너무 꼬질꼬질한데 괜찮겠어요? 이거 너무 이제 너무 그런 거 아니야? 이제 멤버들끼리 얘기하자. 아니 꼬질꼬질한데 더 꼬질꼬질할수록 더 좋아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맞아요. 딱 그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헐렁한 모습, 뭔가 어설픈 모습도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그들에게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발견할 때 더 좋아지는 거죠. 더 좋아지는 그런 느낌. 멀리 있는 것 같지 않고 가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 마치 내 친구 같은. 네. 저 이런 거 고르는 거 너무 어려운데 저도 지금 N천장 정도 있거든요. N천장. N천장 어떻게 고를지 N천장. 하는데 저는 제가 갔던 콘서트기도 하고 2018년에 럽셀콘에서 이제 그 RM 씨가 조금 그들끼리도 약간 오글거리긴 했나 봐요. 그래서 막 얘기하면서 이제 한번 안아보자 하고 이제
이제 뭐 주섬주섬 다 모이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찍힌 모든 짤들을 좋아합니다. 그 보시면 뭐 정국이가 가서 막 이렇게 해맑게 안기고 있고 옆에서 이제 진님은 막 오그라들고 있고 이제 슈가는 이제 가서 어느새 가서 다소곳이 허리 잡고 있고 이런 그런 모먼트들이 되게 뭐랄까 뭉클하게 만드는 그 순간이었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렇죠. 굳이 하나를 꼽자면 그 순간을 꼽겠습니다. 되게 신기한 게 저는 굉장히 이 7 청년들의 모습에 굉장히 문학적인 모습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어떤 문학 작품이나 또 특히 소년 만화에서 보면 여러 명이서 우정을 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찾아가는 모습이 주제인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원피스라든지 만화 중에는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소년 만화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팀을 모아서 하나의 목표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들 간의 어떤 인간적으로의 어떤 감정이 점점 더 이제 두터워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탄소년단을 보고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정말 다큐멘터리, 드라마라기보다는 다큐멘터리겠죠. 그분들이 이제 실제로 실존하시는 분들이니까 함께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어떤 다큐가 이렇게 잘생긴 사람들만 나오나 싶을 정도로. 아니,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되게 비슷한 것 같다고 느낀 게 짤이 남준 씨가 이게 되게 파괴왕이잖아요. 파괴왕. 그래서 뭐 이것도 부시고 저것도 부시고 이렇게 순서대로 부시는 그런 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흔들다 오이 이러면서 이렇게 부서지고 그리고 이런 당황하고. 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또 야채튀김 소년단이라고 하잖아요. 다 같이 모여갖고서는 부둥켜 앉아. 네, 부둥켜 야 이러면서 돌아가는 그런 짤이 있어요. 또 그런 것도 너무 귀엽고. 저도 이렇게 한 가지 꿈을 위해서 함께하고 복돋아주는 이게 팀 같은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참 부럽다. 이 친구들. 내 꿈을 같이 이루어줄 6명의 다른 친구들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미 네 분은 지금 함께 오늘의 할 일 방탄이라는 훌륭한 책을 내셨다고. 네. 그래서 오늘 여기 모이신 이 네 분도 굉장히 네 분의 우정이 특별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덕질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많은 덕질 가운데 방탄을 덕질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방탄을 덕질하는 일이 뿌듯했을 때가 있었나요? 저는 아무래도 방탄소년단이나 아미가 실제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거를 느끼는 순간마다 항상 뿌듯함이 차올라요. 내가 방탄소년단 팬이다라는 거 여기저기 얘기하고 싶고, 예. 예를 들면 뭐 올 봄에 코로나로 콘서트 취소됐을 때도 환불 금액을 기부한 팬들도 많다는 미담도 접하기도 했고, 또 러브 유어셀프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계속 팬들이 실제로 정신적으로도 많이 감흥이 되어서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일상 속에서도 러브 유어셀프를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들을 보면은 항상 자랑스럽다고 느끼죠. 그렇죠. 그게 되게 신기한 게 내일처럼 자랑스럽지 않나요? 내일처럼 네, 정말 네. 내일처럼. 네. 네. 그게 정말 저도 이렇게 내일처럼 자랑스러웠던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또 주님은? 저는 습관성 명언 증후군이라고 좋은 말을 주변 사람들한테 해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정말 매일 하는 것 같아요. 약간 강훈 씨 같은 그런 타입이군요. 그렇죠. 항상 이렇게 좋은 말 해주고 좋은 의미에서 이제 해주는데 그래서 막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추천 같은 걸 해주는 걸 좋아하는데 방탄소년단 노래를 추천할 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이게 노래 중에서 물론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수록곡 같은 것들이 안에 가사가 좋은 곡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시적인 가사가 정말 많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추천해 주면서 사람들에게 기분 좋게 해줄 때 그럴 때 되게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일단은 음악이 제일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약간 그 메시지 처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쪽은 명언 전문가시고 메시지 처돌. 이쪽은 처돌이, 메시지 처돌이시고 주제 의식 이런 거에 되게 집착하는 스타일인데 뭐 말씀 안 드려도 방탄의 음악이 그런 류의 음악이라는 거 다 아실 그러니까 거고 뭐 약간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시키면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이런 스타일.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이런 스타일이시구나. 그렇죠. 명분 엄청 중요하고요. 그래서 명분 중요하죠. 네. 명분 중요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무엇보다 이제 그런 메시지가 되게 선한 영향력, 이게 명이 말했던 선한 영향력으로 퍼진다는 부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잖아요, 다들.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부분이 제일 좋고, 그래서 뭐 이제 스스로 이제 성장해서 빌보드 가고 그래미 가고 하는 어떤 성취적인 것도 물론 자랑스럽지만 이제 그런 메시지를 자꾸 이제 던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좋은 메시지 세상에. 그래서 그런 행보가 제일 자랑스럽고, 또 이제 우리의 그 어쨌든 뭐 방탄소년단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팬들도 좀 그런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아, 진짜 뿌듯하다, 자랑스럽다 뭐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저희 책에서도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러브 유어셀프 그 앨범이 나오면서 저희도 그 스스로 어떤 변화를 겪었냐에 대해서 저희끼리 책에서도 막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가수가 말하는 메시지를 팬들이 따라가는 게 사실은 되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쉬운 근데 일이 아니죠. 그 노래뿐만 아니라 뭐 콘서트, 뭐 대외적인 뭐 유엔 연설이라든지 계속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니까 저희도 그거에 감화하고 조금이라도 좀 따라가 보자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생기더라고요. 그런 게 되게 팬으로서 되게 뿌듯한 한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Love Yourself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말씀인데 전에도 한번 제가 이 얘기를 방탄천국에서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똑같은 동명의 엄청난 히트곡이 다른 이제 저스틴 비버의 노래도 있거든요. 사실 근데 그 안에 가사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네. 전혀 다른 내용인데 그런데 사실 그때 Love Yourself, 그러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가. 왜냐면 그 노래도 엄청난 세계적인 히트곡이었잖아요. 그쵸.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거든요. 그 노래 저 엄청 많이 들었고 네. 그 노래는 사실 안 들을 수가 없던 게 그때 너무 많이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네. 그렇고 어딜 가면 팝송 틀어주는 데서는 꼭 한 번씩 나오는 노래예요. 근데 사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이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던가 생각을 하면은 뭐 당연히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게 정말로 중요한 일이다라고 마음 깊이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방탄소년단이 Love Yourself 앨범도 내고 캠페인도 펼치고 그러면서 정말로 저 자신도 조금 더 저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진정으로 나를 한 번 더 살펴보게 되고 그리고 더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은 나 자신도 약간 성장한 그들과 함께 성장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되게 이런 방탄소년단에 대한 즐거운 덕질 경험들을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지금 기쁩니다. 지금 방탄천국에 아미 5명이 모여서 즐거운 덕질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분 다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30대 아미신데 30대 아미셔서 좋은 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10대 때랑은 특히 자유로운 측면에서 훨씬 더 제가 하고 싶은 범위가 확장된 것 같거든요. 덕질의 스케일이 커졌다고 해야 되나? 네, 금전적인 부분도 무시는 못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외 콘서트 가는 거는 어릴 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인데 너무너무 콘서트를 가보고 싶은데 도저히 서울콘은 못 갈 것 같고 포도알이 없지, 포도알이. 네,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감히 넘볼 수가 없어서 일본 콘서트를 가보겠다고 심지어 일본 아미 가입을 하는 그런 짓을 벌였던 적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다 광속 탈락을 해가지고 그 뒤로부터 정신을 차리고 다시는 좀 조금이나마 편법적인 방법은 이렇게 하지 말자. 어차피 못 볼 사람들이다. 네, 그냥 방구석에서 열심히 편지를 하자라고 저는 마음을 좀 붙잡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외콘까지 가보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방탄소년단에 한때 너무 푹 빠져가지고 그런 짓까지 벌였죠. 네. 30대 아미가 돼서 달라진 건 일단 경제적인 것. 그래서 뭐 사고 싶은 거는 사실 다 살 수 있죠. 사실 많긴 한데 그래서 사실 굿즈를 막 그렇게 모으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제가 이거 딱 사야겠다, 이건 사야 돼라고 하면은 그냥 고민 없이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게 플렉스죠. 여기다 안 하면 어디나.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조금 뭐 얼마 전에 오지 않고 있는데 그 슈가스 인터루드가 나왔을 때 그 LP가 나온다 그런 소리 이거는 무조건 이 한정판 사야지 하고 고민 없이 3분 만에 결제를 하고 고민보다 고하셨군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점. 근데 오지 않고 있네요. 어떻게 되는 어떡하지? 아무튼 그런 부분이 조금 어쨌든 10대, 20대 뭐랑 조금 경쟁인 부분이 다른 것 같아요.
쿨라님이 오프닝에서도 워덕벨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저는 네. 30대 돼서 그 워덕벨을 되게 지킬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0대, 20대 때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거가 맞긴 하지만 제 취향도 아직 확실하지 않고 할 일도 뭔가 뚜렷하지 않아서 어떤 한 부분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거나 너무 과몰입이라고 하죠. 그런 게 많았는데 지금은 제가 방탄소년단을 어떤 취향으로 좋아하는지도 확실히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일에는 이만큼 내 에너지를 쓰고 덕질에는 이만큼 써야지 하는 게 확실히 제가 뭔가 또 중심을 가지고 덕질을 할 수 있어서 그런 워덕벨이 있는 30대의 덕질이 되게 만족스럽고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보통 10대에는 입시가 있고 20대에는 또 취업을 해야 되고 20대 후반에는 회사에 보통 들어가서 적응을 해야 되는 보편적인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30대가 되면 이제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좀 적응을 한 상태고 그러니까 좀 더 신경 써야 될 게 적으니까 좀 더 편안하게 취미로 온전히 덕질을 즐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옛날에 10대, 20대 때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온전히 즐길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내가 뭐가 되어야겠다는 되어야겠다가 아니야. 그때는 꿈보다는 압박감? 네, 압박감이죠. 네, 아무것도 되지 않을까 봐. 의무적으로 네, 뭔가를 그러니까 해야 되는. 아무것도 되지 않을까 봐 그런 불안함이 항상 마음에 사실은 공기처럼 있었던 거 아닌가.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뭐가 되어버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내 자신이 누구라는 것에 대한 어떠한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고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생활을 하면서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나에 대한 정의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기처럼 있었던 불안이 안개처럼 사라지고 뭔가 이게 오늘 엄청 비가 많이 왔는데 비를 뚫고 오면서 운전할 때 되게 힘들고 불안했단 말이죠. 무서웠고. 근데 비로소 비 오지 않는 길을 이제 운전하고 있고 그리고 또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을 정말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즐길 수 있는 운전하면 이제 무서운 길에서 어떻게 운전을 이렇게 음악을 즐겨 듣습니까? 네. 그런 단계가 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이게 30대가 되고 나서 어느 정도 경제력이 생기고 나니까 제가 방탄소년단 콘서트에 가고 싶었는데 포도알 제 건 없더라고요.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미국 가고 한국 가고 왔다 갔다 하면 살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 리셀 티켓이 합법이에요. 리셀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리셀 사이트에서 티켓을 사서 아주 좋은 자리는 아니지만 갔는데 함께 갈 친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생은 이제 아미도 아닌데 제가 동생 표까지 같이 샀어요. 그래서 데려갔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있던 곳은 샌디에고였는데 LA에서 공연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한 차로 3시간 정도 운전해서 가야 되는 거리인데 거기까지 또 제가 동생을 모시고 데려갔단 말이죠. 표까지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이게 만약 10대, 20대였으면 도저히 불가능했을 일을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변에서는 이런 방탄 사랑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친구나 회사 동료들이 뭐 방탄소년단 좋아하시는 거를 알고 계신가요? 사실 지금 저의 변장을 보면 답이 어느 정도는 나올 텐데요. 그러니까 보이는 라디오는 아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 선글라스도 꼈고요, 마스크도 꼈습니다. 그래서 조금 완전히 저는 잃고 해제를 하지는 못한 상황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이유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사실 아이돌을 좋아한다고 하는 30대 누나 팬들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피드백이 들어오더라고요. 뭐 의외다라거나 아니면은 아이돌을? 약간 이런 거에 그런 대답을 뭔가 변명처럼 제가 자꾸 얘기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 온다던가 아니야 음악을 들어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아 라던가 아니야 사실 정말로 그 멋있는 부분이 많아라고 자꾸 변호를 제가 스스로 하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싫어서 일코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군요. 네. 저도 비슷한 이유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두 가지 얼굴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이런 야누스 같은 사람. 비니만큼의 그런 임팩트는 없지만 그래서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되게 주접 퀸이에요. 주접 너무 많이 던져. 맨날 막 밑도 끝도 없이 짤 던지고 막 귀엽지 않니? 막 이런 거 멋있지 않니? 막 이런 거 막 그러고 있고 이제 회사는 몰라요. 회사에서는 모르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책에서 좀 이렇게 깊하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뭐 방탄소년단 팬이라는 게 뭐 부끄러웠던 적도 한 번도 없고 뭐 심지어 저는 그들을 알아본 내 안목에 너무 자랑스럽고 막 이런데 맞아요. 이제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어떤 그 상대방이 어떻게 그 생각하는 그 방향성이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판단받고 싶지 않고 뭐 의견을 듣고 싶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불강력적으로 상처받을 수도 있고 한 부분이. 그래서 뭐 누가 물어보면 아니라고 하지 않는데 그냥 굳이 먼저 막 꺼내가지고 막 얘기하고 이렇게 하지 않다 보니 회사에서는 모르고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묘이나 이제 보미처럼 회사에서는 일코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 Love Myself를 하고 나 자신을 이제 좀 더 사랑하고 좀 드러내자라는 다짐을 하게 돼서 지금은 회사에서 대부분이 제가 암인 걸 알고 있어요. 오. 약간 정말 대부분이 알고 있어요. 정말 대부분이 알고 있고 회사 단톡방에도 짤을 던지고 그런 유명한 아미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근데 이게 진짜 좀 주변의 시선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한 게 뭔가 어벤져스 덕후나 뭐 해리포터 덕후가 30대, 40대 있으면 키덜트라고 맞아. 되게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주는데 사실 아이돌 팬에 대해서는 아직도 뭐 소위 빠순이 막 이런 단어를 아직도 쓰기도 하고 맞아요. 삼촌 팬도 굉장히 비하하는 의미가 약간은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주변의 시선 때문에 자유롭게 내가 아이돌 팬이야 라고 말하는 게 조금 어려운 게 아닌가 저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야구팀이라는 게 지역 연고가 있는 경우도 있고 뭐 기업 연고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뭔가 좋아하는 야구팀이 하나쯤 있으시고 야구 팬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열광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좋은 시선 같은 걸로 바라보면서 좋아하는 맞아요. 아이돌 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왜 약간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기도 하고 그런 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나이가 들어가도 이제 그들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더 이상 격렬한 춤을 추지 못한다고 해서 아이돌이 아니고 뭐 이제 스타가 아니고 이런 게 아니라 함께 나이가 들어가고 함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팀이 존재를 하고 또 방탄이 그 이제 그런 그룹이었으면 하고요. 또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사람이 왜 행복한 사람을 보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누가 이렇게 되게 정말 진심으로 행복해하면은 기분이 좋으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데 내가 이렇게 행복하는 모습을 보는 저 사람도 행복하지 않을까 해서 근데 이렇게 막 또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안 행복해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이게 안 잘생겼다고? 이게 제가 되게 아니 자 보라니까 야 이렇게 이러면서 제가 설득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꼭 다 동의해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 동의해 주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한 조금씩 그렇게 제가 말을 하다 보면은 또 설득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이. 그래서 제 주변은 이제 다 설득당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방탄소년단에 이제 다 입덕을 조금씩 하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렇죠. 이게 아이돌 팬 문화가 이제 조금씩 더 덕질 문화가 이제 보편화되어 가는 것 같은데 반대로 방탄소년단 덕질 때문에 얻은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방탄소년단 덕질을 추천하는 이유 한마디씩만 해주신다면? 좋아하는 거를 정말 끝까지 좋아하다 보면은 진짜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오. 네, 진짜 2년 전만 해도 방탄소년단으로 책을 만들어서 거기 EBS에 와서 펭수 거기 옆에서 사진 찍고 이렇게 녹화할지 몰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끝까지 좋아하는 마음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어요. 네. 제가 갑자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이 났는데 좋아하는 걸 좋아하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꿈꿨던 거는 방탄소년단 분들이 어느 날 이 쇼에 게스트로 와주시는 너무 원해요. 그쵸 이게 좋아하는 걸 계속 좋아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곧. 됐습니다. 됐습니다. 갑자기 듣고 계시죠? 빅히트 관계자분들 계십니까? 네.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빅히트 엄청 일 잘하잖아요. 모니터링 분명히 하고 계실 거예요. 네. 또 그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너무 공감이 가고 좋아하는 것을
좀 다시 찾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좀 이제 30대 아미로서의 연결성도 있는데 좀 이제 20대 중반에 취직을 하고 한 5, 6년 이제 일하고 이제 뭐 되면 약간 조금 드라이해지는 것 같아요. 삶이. 맞아요. 좀 취향이 찾긴 찾는데 적당히 이제 안정감도 찾고 이제 적당히 이제 다 흘러가는 어떤 삶 속에서 약간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런 가수를 만나면서 이렇게 좋아하는 어떤 대상을 다시 약간 깨닫고 뭐 활력소처럼 이렇게 해줬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냥 저는 진짜 그들에게 받은 게 많은 느낌으로 뭐 되게 무대를 보면은 너무 멋있어서 눈이 트이는 것 같고 뭐 노래를 듣고 가사를 뭐 보면 시 한 편 읽는 것처럼 진짜 촉촉해지고 내가 그런 것들이 이제 쌓여가는 게 되게 느낌이 너무 좋고 해서 그런 감정들을 이제 좀 드라이한 삶에서 약간 뭔가 비가 내렸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서 촉촉해진 거죠. 활력소가 된 그런 걸 얻어서 이제 뭐 그런 부분에서 추천하고 싶어요. 네, 그런 어떤 삶이 약간 드라이하다, 너무 안정됐다 이랬을 때 이제 되게 좋은 책 한 권 읽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런 감정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느낌입니다. 그렇군요. 시리님은? 저 같은 경우에는 덕질하면은 오히려 외부에만 막 관심이 많아지는 거 아니야? 뭐 방탄에만 다 시간 쏟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사람 사귀는 거나 연애랑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덕질이 뭔가 다른 사람이나 뭐 내가 좋아하는 대상에 함으로써 내 취향이 뭔지도 확실히 알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걸까 뭔지 확실히 알게 되고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더 단단해지고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탄을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이런 경험이 저한테 되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덕질할 때 이렇게 뭔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경험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덕질 전도사. 인생에 한 번쯤은. 심플하게 그냥 되게 성실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제 친구들 보면서 저렇게 성실한데 나는 침대에서 저렇게 성실한데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와도 밤에 다 영상 보고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노래 듣고.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덕질을 하면서 이게 좀 더 나은 제가 되는데 되게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덕질이. 그래서 긍정적인 노래나 이제 그들의 되게 긍정적인 행동들을 보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저렇게도 행동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깨달음 같은 것도 얻고 근데 그것과 동시에 또 제가 외롭거나 힘들 때 노래라던가 또 아니면 예능으로 웃긴다거나 그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위로를 되게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덕질을 할 거고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또 덕질도 덕질인데 저는 이 덕질 메이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꼭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나의 주제를 함께 공감하고 또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안다는 게 굉장히 큰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이지 않는 연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런 하나의 주제로 공감하고 함께 이제 뭉쳐 있는 분들이 선한 영향력까지 행사하니까 나 자신까지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느낌, 연결된 느낌. 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방송도 보시면 아미분들이 되게 진짜 공감을 많이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지금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온라인을 통해서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지만 저 사람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주제를 저렇게 막 마음을 다해서 좋아해주고 있고 이렇다는 게 내 편이 세상에 되게 많구나 생각보다 되게 든든해요. 혼자가 그러니까 그 You Never Walk Alone 앨범도 있잖아요 방탄이. 네. 그래서 어쩌면 방탄은 결국은 이런 것들을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가끔 하거든요. 너무 멋있는 말씀. 눈물 날 것 같아요. 네. 한번 다 5분 정도 울고 제가 시작할까요? 네, 오늘 팀 누나즈 네 분과 함께 방탄소년단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는 진짜로 오늘 어느 때보다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녹음 어떠셨어요? 원래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너무 긴장되신다고 다들 너무 긴장하셔가지고 그러셨는데 어떠셨어요? 저 약간 후회하는 게 저도 마스크랑 자신감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너무 좋았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만약 다시 한번 올 기회가 온다면 혹시 해주신다면 저는 저 마스크랑 선글라스 꼭 해서 보고 싶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하고 싶은 말은 네네네. 어쨌든 덕질을 하면서 느끼고 또 실천하고 있는 거지만 모두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좀 더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나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또 한 번 더 깨닫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꼭 선글라스 시스터즈 참 다음번에는 오히려 반대로 선글라스를 벗고 나오셔야 그런 세상이 와서 벗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저 혼자 끼고 나머지 사람 재밌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그냥 좋아하는 거 얘기하자라고 해가지고 모였을 뿐인데 이제 책도 나오고 뭐 또 이제 여러 가지 기회들이 많이 왔었어요. 예상치 못한 뭐 저기 어디 이제 뭐 저희 도서가 좀 전시된 적도 있었고, 네, 그래서 또 여기서 이제 EBS에서 또 불러주셔가지고 지금 이런 기회를 갖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일단은 뭔가 성취감도 들고 뿌듯합니다. 또 왜 제가 더 뿌듯합니까? 이 아미연대 이게 있다니까요. 네, 확실히 네, 다른 아미가 이렇게 해갖고서는 뭘 이뤄냈다라고 하면 다 같이 뿌듯해지는 그런 괜히 내가 맞아요. 어쨌든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저에게 이런 또 뿌듯함을 가져다 준 것들이 저기 좋았고, 이비스님도 그리고 지금 뭐 또 이렇게 시대가 시대인데 또 다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서 네. 건강 맨날 합시다. 행복하고 행복하자. 네. 행복하자. 명분을 행복으로 합시다. 네. 저도 오늘 일단 너무 즐거웠고요. 오늘의 할 일을 진짜 진하게 EBS에서 하고 가는 것 같아서 불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이 책이 나온 지가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도 1일 1방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당시의 감성은 조금 살짝 잊혀져 있던 차였는데 정확히 그때로 오늘 잠깐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는 다시 불타올랐군요. 기분이어서 네, 감성적으로도 촉촉해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즐거웠고 혼자 덕질할 때보다 덕매를 만나서 덕질할 때 더 재밌었고 넷이 만나서 책을 만들 때 더 재밌었는데 오늘 EBS에서 쿨라님하고 얘기하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재밌습니다. 이렇게 많은 아미 분들이랑 얘기할 기회가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고 또 아미의 목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고 또 혼자 혹시 외롭게 덕질하고 계시는 아미 분 계시다면 저희의 수다를 오늘의 할 일 방탄으로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에 한번 이 책입니다. 그 책입니다. 저도 이제 오늘 네 분의 누나지 분들과 함께하면서 정말 제가 방송에서도 항상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작가가 되고 싶어서 문학을 전공하게 됐다. 근데 아직 책을 쓰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뭐 고민보다 고라고 하는데 마음만 늘 가지고 있고 언제 시작을 할 건가. 오늘 당장 집에 가서 뭐라도 한번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네 분의 우정이 정말 부럽고 또 이 네 분의 우정이 주신 행복을 함께 세상에 누릴 수 있게 돼서 정말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누나즈 네 분과 인사할게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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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누나즈 네 분과 함께했는데요. 우리 모두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방탄천국 진행자 쿨라였습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그리고 팟빵에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